그래서 제가 그 미학적 인간으로 살아가기, 제가 저기서 이제 살아가기라는 제목을 붙인 거는 미학이 고상한 관념적인 학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문화운동으로 어떤 그 변화를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미학의 방향을 잡은 거거든요. 제가 이제 저기에서 이제 인간을 분류를 하면서 이제 형식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미학적 인간과 정치적 인간, 과학적 인간, 노예적 인간으로 분류를 했죠. 과학적 인간은 뭐 형식을 만드는 사람이고, 정치적 인간은 그 형식을 활용해가지고 넓게 펼치는 사람이고, 노예적 인간은 그 형식에 종속되어가지고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이고, 미학적 인간은 그 형식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제 팽배한 문제가 정치적 인간과 노예적 인간의 결탁. 정치적 인간도 올바른 정치적 인간이 있죠. 홍익 인간을 추구하는, 이타적으로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정치적 인간인데, 타락한 정치적 인간들, 자기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책을 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끼를 던져주면서 정책을 펴기 때문에 그 미끼에 걸려드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예적 인간인데, 이 두 세력의 결탁이 오늘날 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저항하는 방식이 저는 그 미학적 인간이라고 본 것이고, 그 기존의 어떤 시스템이나 그 형식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미학적 인간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그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면서 축구협회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그걸 보면서 온 국민이 이제 축구협회에 무능하며 분노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우리의 그 현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치도 다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뭐 학교, 모든 분야가 무능한 정치적 인간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추방하고 거기에 빌붙어서 사는 노예적 인간들을 다스리면서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개개인이 노예적 인간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러면 그런 타락한 정치적 인간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극우나 극좌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요행을 바라고 나만의 특별한 혜택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정치적 인간들의 미끼에 자꾸 걸려들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걸 어떤 정치적인 방법으로 정치인들은 이걸 개혁해야 되겠지만, 저는 미학자로서 미학적인 방법으로 노예적 인간으로부터 미학적 인간으로 가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이건 이제 저의 방법인 거죠. 이 노예라는 거는 나의 주체적인 자유가 아니라 주인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복종과 순종이죠. 그리고 순종의 대가를 받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는 노예가 계급적인 거였어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인격과 자유를 박탈하고 마치 그 가축처럼 대하고 사유 재산으로 매매가 가능한 물건처럼 취급을 했다고요. 그래서 노예를 소유한 주인은 뭐 노동을 시키고 심하면은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이건 어떤 힘의 논리에 따라서 계급을 나누고 약자를 노예화해가지고 부리는, 이게 이제 계급적인 노예인데, 지금은 이게 이제 근대 이후에 그 첨부 인권 사상이 생기면서 노예제도가 이제 법적으로는 폐지가 됐고, 그러나 알게 모르게 여러 차원에서 이 노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사례 중에 하나는 이 종교적 노예죠. 신의 이름으로 계명을 내세워가지고 어떤 묻지마식의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하고 마치 그 보험회사처럼 구원을 포장하는 이런 신앙. 니체가 그걸 노예 도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종교가 어떤 그 미지의 어떤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는 이런 참다운 신앙이 아니라 노예처럼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고 구원의 혜택을 누리려는 이런 노예적 신앙이 지금도 우리 사회에 많이 팽배해 있는 거죠. 뭐 사이비 종교뿐만 아니라 정통 종교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노예적인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또 이데올로기의 노예. 이데올로기라는 거는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생각이나 행동을
주관하는 관념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세계를 바라보는 색깔이 있는 안경이기도 하고요. 근데 붉은 안경을 끼고 보면은 이 세상이 붉게 보이는 것이고, 푸른 안경을 끼고 보면은 푸르게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경에 따라서 보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건 실제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편견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진실이라는 거는, 진리라는 건 항상 그런 이데올로기에 너머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이데올로기에 취해가지고 거기서 주는 혜택, 그걸 따르면 어떤 혜택이 있거든요. 이건 종교나 똑같아요. 그 혜택을 누리다 보면 또 노예가 되는 거라. 그래서 인간은 정치를 위해서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이데올로기는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거라고요. 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다 이렇게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요즘 가장 심각한 노예는 자본의 노예죠. 자본의 노예. 요즘은 신의 자리를 자본이 대신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돈이면 다 되는 황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 인생의 목적이 돈을 버는 거가 됐어요. 이 돈이라는 거는 뭘 하기 위한 수단이 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거야.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목적이 돈 버는 것이 되는 거죠. 대학을 들어갈 때도 돈 잘 버는 학과, 돈 잘 버는 직장, 무슨 일을 할 때도 저게 돈이 되나 안 되나를 따진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돈이 돈을 벌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돈을 벌다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런 인문학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지 못하고 그냥 다 그렇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죽는 게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정보의 노예.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요즘은 옛날과 달리 정보의 홍수 시대죠. 인터넷, 유튜브,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발달하다 보니까 온갖 정보들을 다 접하게 돼요. 옛날에는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섬세한 정보들을 다 접할 수 있게 됐어요. 하루 종일 유튜브를 봐도 끝없어요, 그 정보라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올바른 정보고 뭐가 잘못된 정보인가를 식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식별하기 어려운 것이 내가 바라는 바가 있으면은 그것을 옳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정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사실을 만드는, 이 보드리아르가 이거를 시뮬아크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진실이고 뭐가 가짜인지가 이게 구분이 없어져요.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정말 그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저는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축구에 관한 걸 많이 이렇게 보다 보면은 영국에서 손흥민에 관련된 게임이 있다. 그럼 그 하루 전에 어떤 사이트에서 손흥민 2골, 미리 그 정보가 나와, 미리. 게임이 있기 전에 그 정보가 먼저 나와요. 그러면은 이 손흥민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2골 넣었어 하면서 그걸 클릭하게 된다. 그러면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닌 거죠. 엉뚱한 정보인데.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클릭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 정보를 만들어내느냐. 손흥민을 응원하는 사람이 그걸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기대 심리라는 그 수요에 맞춰가지고 정보를 생산한다. 그건 사실이 아니지만 수요가 있으면은 정보를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가 있으면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렇듯이 그 수요에 있는 곳에 정보가 만들어진다. 정치에서도요, 수요가 있어요. 그 우파와 좌파의 수요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수요에 맞게 정보를 만들어내는, 물론 진실을 전하는 그런 방송도 있지만 일종의 그런 호인팔이라고 그러죠. 있는 정보가 아니라 만든 정보를 파는 거죠. 여기에 이제 현혹되면은 헤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계속 보다 보면은 진짜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새로운 정보화 시대의 노예화예요. 지금 정치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거를 차단하는 방법은 이거를 식별할 수 있는 눈이 있으면은요, 그런 정보를 피하게 되거든요. 그 수요가 없어야 되는데 자꾸 수요가 있고 거기다가 후원도 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막 하나의 그 새로운 돈벌이의 수단이 돼버리는 거죠. 정보화 시대와 자본주의가 결탁이 돼가지고 이제 신종 사회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우리는 어떤 자각과 저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글을 한번 써서 올린 적 있죠. 우리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망상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의와 대의를 명분 삼아가지고 사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식별하는 눈이 가리게 되는 거거든요.